토론이나 좌담 프로그램을 보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이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 물론 사전에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한다는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의 안내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이야기의 내용이 심각해지면 서로 말을 하려고 상대방의 말을 막거나 중간에 자르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말허리가 잘리고 발언권을 빼앗긴 사람은 기분이 상하고 자신도 상대방의 말허리를 자를 틈을 엿본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어떤 주제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법의 교과서는 바로 정치인들의 국정감사나 토론회다. 어떤 정치인은 상대방의 말은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큰 소리로 떠든다. 또 어떤 정치인은 상대방이 말할 때는 상대방을 전혀 쳐다보지 않은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실소를 지으며 상대방의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어떤 정치인은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말허리를 자른 다음 욕에 가까운 말투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사회생활에서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말의 허리를 자르는 행동은 큰 결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는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시선을 접촉하면서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마쳤다는 무언의 신체적인 사인을 하거나 나의 말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비로소 말을 시작하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이다. 서로의 말이 얽히고 설키게 하지 않아야 대화는 질서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내가 생활했던 독일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사이에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백화점이나 식당 등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중간에 절대로 끼어들거나 말을 걸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발 떨어져서 기다린다. 그리고 종업원이 다른 고객과 대화를 끝내고 자신에게 향할 때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말하겠다고 다른 사람과 말하고 있는 사람의 팔을 잡아 끄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는 엄청난 결례가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그 생각을 말로 쏟아낼 기회만 계속 엿보게 된다. 기회가 생겼을 때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의 말허리를 자르고 끼어드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맥락이 끊어지고 자신의 말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갖는다. 심하면 자신의 말에 대해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유 없이 살다 보니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많다. 모임에 가면 남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남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으며 대화의 주도권을 독차지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런 사람을 회피하게 마련이다. 자신은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말하는 도중 이야기를 끊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 만약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 물론 말의 허리를 잘라야 할 때가 있다. 상대방이 말을 끝맺지 못해서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런 경우라면 말의 허리를
적당한 순간에 잘라줘야 오히려 대화에 도움이 된다. 이때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같이 상대방이 한 말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주면 효과적이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정리해주면서 공감한다는 표현까지 해주면 상대방은 말허리를 자른 것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받았다는 느낌까지 들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말로 치고 들어가는 것만이 말의 허리를 자르는 행동이 아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말의 허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상대방이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시계를 자꾸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된다. 또 상대방과의 시선 접촉이 아닌 상대를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본다면 자신의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일단 끝까지 듣는 것이 잘 듣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말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말을 잘라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내 생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의 허리를 자르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된다. 말을 잘 듣는 방법으로 70대 30의 법칙이 있다. 대화의 전체 시간을 100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70의 시간 동안, 나는 30의 시간 동안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나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상대방이 말하는 그 70의 시간 동안에 말허리를 자르지 않고 상대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맞장구 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장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보다 네 말이 맞아가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나는 벌써 읽었지. 보다 재미있는 내용이네. 다시 읽어보고 싶다. 이 말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난 벌써 갔다 왔어. 보다 거기 정말 좋지 않니? 네 말 들으니까 또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면 대화는 더 활기를 띨 수 있다. 이는 별거 아닌 말이지만 말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지 않고 북돋워주는 대화법이다. 대화가 마무리되어 갈 쯤에는 상대방의 말을 한번 정리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었다는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말이 잘 전달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잘 처리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등과 같이 정리해주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된다. 특히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이런 마무리가 꼭 필요하다. 만일 서로의 대화 중에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선배, 상사, 고객 등 우리의 삶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적, 사회적 성공은 관계의 성공에서 비롯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의 첫째 조건인 원만한 인간관계는 단순히 스펙과 능력 등 외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은 인성이 곧 실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간 능력과 경쟁만을 중시해온 결과 능력이 좋은 사람은 넘쳐나도 인성이 좋은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동료 심리학자들과 함께 15년 이상에 걸쳐 첫인상에 대한 연구를 했다. 사람들은 몇 초 이내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관한 연구였다. 연구 결과 한 가지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가로 나타났다. 커디 교수와 그의 동료 심리학자들은 이 두 가지 관점을 각각 따뜻함과 능숙함으로 설명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를 중시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따뜻함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커디 교수는 밝혀냈다. 일단 따뜻함으로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뜻함으로 인한 신뢰를 평가받기 전에 능력만 강조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만성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은 모두 능력과 물질만을 극도로 중시한 결과 인성의 부재가 만연하고 따뜻한 행동과 말이 사라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키워드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대화의 방법이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 또는 조종하려고 하거나 불친절한 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관계는 실패하고 만다. 모든 사회 조직이 점점 수평관계로 나아가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수직관계에서 통용되던 강압적인 태도와 말은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평관계에서의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와 말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성공을 이끄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따뜻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결과 사랑합니다와 고맙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뜻함은 모든 관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 등 크고 작은 조직에서 리더와 구성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조직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또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절망을 빠져나오게 하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쟁과 냉혹함이 만연한 이 시대의 따뜻한 말은 우리 모두가 꼭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며 모든 말을 이기는 최고의 대화법이라 할 수 있다.